바이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토트넘 공식 SNS 계정이 지난해 10월 28일에 올린 것인데요. 벤탄쿠르의 복귀전이었던 이 경기에서 팬들에게 더 많은 응원을 바란다는 손흥민 선수의 제스처가 담긴 영상입니다. 토트넘이 이 영상을 올린 것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토트넘 선수단의 돈독한 팀워크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렇기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이에 대해 특별히 보도한 것일 테죠. 매일매일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스크랩해두는 바이스톰의 입장에서 이 기사는 언젠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동료 선수들과 업계의 미담을 소개하는 특집 콘텐츠를 하려고 모아둔 기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는 벤탄쿠르와의 돈독한 관계도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미담 중 하나로 쓰일 뻔한 벤탄쿠르와의 돈독한 관계. 그것은 벤탄쿠르의 생각 없는 실언 한마디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고, 벤탄쿠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대상이 되었는데요. 최근 우루과이의 방송인 라파 코텔로와 함께한 카날 10쇼 포를라 카미세타에서 벤탄쿠르가 한 발언을 영국의 주요 매체들은 물론 전 세계 매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요청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들은 모두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손흥민의 사촌의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스포츠 매체들은 물론이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력 매체들이 모두 이 말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그중 ESPN은 이것은 분명히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면서 벤탄쿠르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기사 내용처럼 벤탄쿠르가 사과를 하긴 했죠. 악의가 없는 부적절한 농담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24시간 이후에는 사라지는 인스타 스토리를 통한 사과였다는 점. 둘째, 이 사과문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SONNY라는 스펠링으로 쓴 게 아니라 일본 기업의 이름인 SONY라고 썼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악의가 없다는 말은 믿어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벤탄쿠르의 복귀 전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우리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감정이 격해졌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며 자신을 생각해주는 팀 동료이자 주장에게 개인적인 악의를 품는다는 것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BBC 역시도 이것이 손흥민에 대한 벤탄쿠르의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난했는데요. 우루과이의 유명 일간지 엘 옵세르바도르는 이 BBC의 기사를 인용하여 우루과이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사과한 내용이 BBC에 게재되었는데 인종차별적 모욕이라는 헤드라인을 붙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파나마와 코파 아메리카의 경기를 앞두고 벤탄쿠르는 현재 팀 동료들과 함께 미국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트넘 소속의 그는 그의 한국인 동료 손흥민과 민감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는 인터뷰에서 그가 손흥민에 대한 발언 중 실수한 것이 한국은 물론 영국에도 전해지자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를 했으나 이 소식을 런던의 명망 높은 BBC가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모욕을 벤탄쿠르가 사과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다는 부분에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분노와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소식은 중립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레딧의 축구 커뮤니티에서 중립 팬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에서 팀 동료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단순한 팀 동료가 아니라 주장이자 레전드지. 난 그의 의도가 한국인과 아시아인을 모욕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고정관념이 남아메리카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보여주며 그는 이게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에 뿌리 깊은 편견을 바탕으로 한 가벼운 농담일 뿐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슬픈 일이다. 그건 인종차별주의자를 옹호하기 위한 모호한 주장일 뿐이야. 같은 라틴 아메리카인으로서 난 이 말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건 실제로 우리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정말 형편없다. 이 말을 한국인들이 내일 아침에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과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아마 이미 시작되었을 거야.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 있지? 우루과이 방송인 것 같고 문화가 다를 수 있다. 그는 그것이 농담이고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랬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축구를 보면서 내가 느낀 한 가지는 그들의 문화가 인종차별 발언에 확실히 무감각하다는 거야.
아시아인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가벼운 농담은 여전히 일반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TV나 미디어 또는 벤탄쿠르와 같은 유명인에게서는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근 들어 인종적 민감성이 좀 더 강해진 분위기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출신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발베르데가 무슨 짓을 했었는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하네. 이게 축구계에 숨겨진 아시아 인종 차별의 수준이다. 그리즈만과 덴벨레를 기억해? 아니면 델레알리가 공항에서 했던 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다. 해외 토트넘 팬의 상당 부분은 한국 팬들이다. 그는 이를 잘 알 만큼 오래 토트넘에 있었는데도 이러네. 그가 모욕한 바로 그 나라 한국에서 토트넘이 프리시즌 투어를 해. 그럼 이제 그는 유벤투스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농담이라고 해도 이건 괜찮지 않아. 특히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축구 선수와 함께 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의 부상과 복귀를 응원해준 한국 토트넘 팬들 모두의 뺨을 때리는 일이기도 하다. 정말 불쌍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거 혹시 내용이 잘못 번역된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안 좋은데. 아니, 나도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오역을 의심하고 영상을 보았는데 아니었어. 잔인하다. 이게 맥락에서 벗어난 내용이길 바랬는데 이건 정말 형편없는 발언이야. 이런 사람은 이번 일로 확실히 징계를 당해야 해. 카바니보다 훨씬 더 나빴어. 이에 대해 토트넘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받아야 할 거야. 이와 같은 인종차별은 불행하게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는 이 교훈을 가혹한 방법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미디어 교육도 안 받는 거야? 이런 농담이 남미에서는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벤탄쿠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리그, 그 중에서도 큰 팀에서 뛰고 있는 널리 알려진 선수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벤탄쿠르는 아시아인을 상대로 인종차별 행동을 한 두 번째 우루과이 선수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우루과이 선수들인 카바니, 수아레즈, 발베르데, 이들 모두가 인종차별 논란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해. 이 시점에서는 우연이 될 수 없다. 그의 팀 동료에 대한 우연히 벌어진 인종차별? 그는 한국 네티즌들에게 요리당할 거야. 당연히 그렇다. 이 영상의 더 나쁜 부분은 벤탄쿠르의 멍청한 농담에 동의하는 진행자야. 벤탄쿠르는 정말 무식하고 멍청한 말을 했다. 하지만 그가 속한 세계에서는 그런 행동에 대해 매우 느슨하다. 그러니 슬프게도 놀랍지는 않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벤탄쿠르는 손흥민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쾌감에 대해 팀 동료인 손흥민에게 사과를 했다면서도 손흥민이 아직 이에 대해 답변이 없으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3번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상황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벤탄쿠르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는 단지 부적절한 농담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소니가 이를 너무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두 사람이 프리시즌에 합류할 때는 사이가 괜찮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남겼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 역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손흥민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온 바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BBC 역시도 손흥민의 공개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재차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는 공식 석상에 서지 않는 휴식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이것은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만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벤탄쿠르의 발언은 라커룸에서 친구와 주고받는 농담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아시아인들 모두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한 것은 손흥민 선수 한 명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 전체에 대한 코멘트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현재 이 사과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어려운 입장인 것입니다. 팀 동료 간의 부적절한 농담에 대한 용서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작 프리미어리그 협회조차도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빠르게 발표하였는데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집단이 현재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토트넘이죠. 불과 얼마 전에도 영국 축구팬이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여 법적 처분까지 받았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정말 이 문제와 힘겹게 싸워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응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팀 선수나 팬도 아니고 팀 내부에서 일어난 팀 동료의 저격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많은 축구 팬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나 대한민국의 모든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이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모두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서 다룬 것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토트넘 구단의 운영 방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벤탄쿠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레비 회장에 대해 유대인은 돈밖에 몰라서 벤탄쿠르 징계 때리면 손해니까 입 닫고 있는 거지 뭐 라는 말을 바이스톰이 공식적으로 한다면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벤탄쿠르의 명백한 실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 애들은 원래 미개하고 무식해서 이게 인종차별인 건지도 몰라, 인천시 인구밖에 안 되는 쥐콩만한 나라 주제에 라는 말 역시도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를 두고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한 것 역시도 무지를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모욕 발언인 것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당사자들과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팬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며, 아까 댓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조만간 토트넘이 한국으로 프리시즌 투어를 오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에서 또다시 고국의 팬들 앞에서 뛰게 되어 영광스럽고 행복하겠지만, 토트넘은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쿠팡의 초대를 받아 한국에 돈 벌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물론 돈 벌어야 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프로구단의 최대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구단이 이에 대해 침묵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 팬들, 나아가서는 아시아 팬들 전체를 돈으로만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토트넘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반드시 구단이 나서야 하는 것이죠. 벤탄쿠르는 스스로 지은 죄이기에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고 반성해야 하며, 그가 한 어줍잖은 사과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이 나서서 마무리 지어 주어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 가장 구단을 위한 경영을 잘하고 손해 안 보는 똑똑한 경영자로 선정된 바 있는 레비 회장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이 문제에 대한 토트넘의 대응을 통해 팀의 주장 손흥민과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언제까지 이런 경기 외적인 정신적 고통마저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